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배세진이고요. 예. 아무튼 이틀 동안 여러분들 교육할 건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저는 작업형 교육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작업형 교육만 할 거니까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필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내일 드릴게요. 핵심 요약 정리 한 15장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예.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 교육 이렇게 저한테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점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되나? 예. 산림기사. 산업기사만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전부 기사 보시죠? 예.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지? 25년. 네. 이게, 작년 거를 제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산림기사니까 실기잖아요. 57%네. 예, 예전에는 좀 많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 55, 70, 68, 47, 57%.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거죠. 10명 중에 거의 반올림해서 6명 합격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응시다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4,500명. 이제 작년은 어쩐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기사를. 이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주관식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또 산불 나가지고 또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림사업이 국가에서 돈 풀어가지고 고용 창출하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그래서 뭐 고용률 뭐 올리려면 갑자기 뭐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니까. 아무튼, 대신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 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필기가 아니고 실기잖아요. 실기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필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필기는 뭐 찍기라도 하는데 실기는 직접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 하다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 공부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항상 적으면서 공부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2차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거든요.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좋으실 거예요. 지금 언젠가요? 2차 주관식이? 20일 날. 4월 20일. 4월 20일이요? 그러면 지금 한 3주도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답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배점이 60점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뭐 전부 지난해서 오시죠? 네. 여기 시험 장소예요. 그리고 필답 뭐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고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기출문제를 좀 빈칸으로 해서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게 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계산 문제가 항상 그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에 3점이니까 9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응용은 없고 이제 공식 외우셔가지고 적으시면 되니까 제가 그 핵심 요약집에 그 공식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공식도 한두 장 되나? 예, 그러니까 별건 어렵진 않으니까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핵심 요약 정리도 제가 드릴 테니까 외우시고, 자체 이렇게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그 제가 기출문제 핵심 요약 정리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산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어차피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했기 때문에 그 떨어지면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저도 예전에 학원 할 때는 직접 이렇게 필답도 많이 가르치고 지금 그냥 이 작업해만 하는데 그 필기 시험 보고 2년 동안 볼 수 있잖아요. 바빠서 못 한 거예요. 또 필기 합격하고 그 2년 마지막 때에서 결국 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결국은 공부하시니까 한번 하실 때 다른 자격증보다 좀 쉬우니까 요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예. 그 기출 문제는 몇 년 정도 최근 거부터 푸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최근 거 위주로 푸는 게 더 낫죠. 예. 한 몇 년 정도 그래도 좀 봐야지. 5년? 그래도 5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은 보셔야 될 것인데. 10년 정도. 예, 10년. 예. 10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책에. 그 속에 다 있어요? 예, 10년.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1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15문제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항상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나머지는 새로운 문제. 근데 새로운 문제는 그냥 틀리시면 돼요. 예, 맞으면 좋고. 그 새로운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 공부하려고 하면 답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 10년치, 그 다음에 결국 기출문제를 제가 핵심 요약 정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식, 요것만 달달 하시면 그 40점 중에 한 30점만 맞으면 그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점. 근데 이제 20점 뭐 초반이다 그러면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필답. 요게 중요해요. 작업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은 뭐 경영계획은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또 나무 맞추기 있잖아요. 하층식생. 그게 또 어떻게 점수에 좀 단락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게 뭐 5점인 저기 있고 뭐 10점인 그런 얘기가 분분한데, 제가 이제 그 시험 감독하러 하신 분들 물어보면 뭐 점수는 변동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분들 말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10점이었거든요. 하층 점수가 하나에 2점씩.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틀려보면 빵점인 거고, 그 5개 다 맞으면 10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시면 작업형 점수가 의외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가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게 조금 점수가 이제 등락폭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나무 이게 조금 힘들어요. 나무 외우는 것이.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제가 아까 그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필답이 중요하고, 그
그 다음에 작업형은 뭐 한두 번 해보면 되고, 그 중에 이제 하층 식생은,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드린 자료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가기 전에 한두 번 해보고, 하춘 식생은 꾸준히, 잘 안 헤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니까, 경영계획서, 뭐 산림조사야장, 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내일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 현장 조사, 현장 가가지고 뭐 수고 측곡이나 그 다음에 윤척으로 그 나무, 수고랑 그 재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 60점, 작업형이 40점이죠. 이거는 이제 산업기사는 그대로 50점, 50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작업형이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올해 꼭 따셔야 돼.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주관식으로만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100점 만점으로. 근데 작업형이 그래도 있으니까 점수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니까 따시려면 올해 반드시 따셔야 된다. 한 번에 합격하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뭐 교재 있으실 거긴 한데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거 좀 그걸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핵심 요약 이렇게 어느 정도 왔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압축해 가지고 한 두세 강 정도 해서 지금 그걸 계획 중인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청 식생 15,000원이네. 10,000원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지금 처음 한 번도 지금 시험 안 보셨죠? 예. 한 분 아까 우리 선생님 보셨다고 하시고,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나무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 직경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것은 윤척하고 뭐 예전에는 직경 테이프도 줬는데 지금 그 윤척만 드려요. 윤척이 뭐냐면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릴 거예요. 아마 이거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맨날 제가 하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볼까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푸른 잎사귀 TV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영상이 많으니까 재생 목록을 누르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산림 산업 기사 작업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작업형. 이거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푸른 잎사귀 TV 있네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잡다한 걸 많이 올려놨는데 여기 들어가 클릭하면 들어가시거든요. 여기 재생 목록 있죠. 예, 예.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아마 실기 해설. 실기 아니 작업형 있죠. 실기 말고 작업형. 예, 예. 작업형 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작년에 해놓은 거 다 올려놨거든요. 아.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튼 중요한 게 이제 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오늘 여러분 모르시니까 잘 배우시고 오늘하고 내일 배우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 이제 오늘 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본인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 저 뒤에다가 이제 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필답. 필답이 중요하다. 예. 일단 그 흉고 직경은 윤척으로 이렇게 돼요. 윤척. 이게 지금 윤척이거든요. 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윤척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각이라고 이거 지금 이동각 나무 이렇게 재면 돼요. 예. 재는데 항상 2cm 괄약으로 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13.6이 나왔다. 그러면 14 2cm로 뭐 12.5가 나왔다. 그럼 12 항상 2cm로 잽니다. 2cm로. 예. 흉고직경 6cm 이상부터 재요. 6cm 이하는 나무가 있더라도 조사를 안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두 질문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두 질문 자료도 제가 드릴게요. 이제 항상 물어보는 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면 아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나무가 서 있으면 각각의 나무에 번호가 붙여 있습니다. 다 조사한 게 아니라 표준지마다. 그러면 15개 번호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 15개 나무에 흉고 직경하고 수고를 재시면 돼요. 예. 제가 아주 기초여가지고. 네, 물어보십시오. 그 지금 하는 게 야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야장이라는 것은 그 경영 계획서에 들어있는 건가요? 아, 야장은 따로 시험 보기 전에 네. 그 A4 한 장을 줘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5까지 적어야 되겠죠. 적고, 거기다가 흉고 직경은 다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해볼 건데, 이것도 그럼 미리 한번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네. 다 똑같죠? 네. 자, 이제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백지로 줘요. 백지로. 예. 근데 지금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흉고 직경하고 수고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흉고 직경은 어떻게 한다? 2cm 괄약으로 이걸로 윤척을 가지고 2cm 관략이라는 그말 좀. 괄약. 줄인다. 괄약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네. 예, 아니, 약 아까 수치로 표현하실 때 아까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몇 cm? 12.35cm일 때 10. 그렇죠. 이게 2cm 6, 8, 10, 12, 14, 16, 18 짝수로만 적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짝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2.5다 그러면은 12 소수점 빼고 그렇죠. 12 그러면 13.1이다 그러면은 띄고 반올림 해야죠, 이제. 13 넘어가니까 14로 가야죠. 14. 아 그요 홀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이게 딱 13이야.
딱 13일 때는 14로 하시면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앞에가 뭐 12.4다. 그러면 짝수잖아요. 뭐 소수점을 무조건 버려요. 그래서 12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짝수만. 15.1이다. 지금 홀수잖아요. 홀수는 무조건 플러스 2를 생각하시면 16. 뭐 13이 딱 나왔다. 이거 홀수잖아요. 플러스 1에서 14. 감독관이 가끔씩 이걸 물어보거든. 13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까 항상 홀수는 플러스 1을 해서 14로 해야 되겠구나. 짝수는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뭐 내일도 뭐 설명하겠지만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왜 이렇게 왜 2cm 괄약을 해요? 물어보기도 해요. 감독관이. 예.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흉고 직경하고 수고를 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의 잎목 축척, 제적을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산림청에서 수간 제적표를 다 조사해요. 수종별로. 뭐 소나무, 무슨 나무, 무사무.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소나무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소나무에 대한 제적표가 있어. 중부지방 소나무, 강원지방 소나무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해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셔야 되겠어요? 네, 중부지방 걸로 보셔야 돼. 가끔씩 강원도 이렇게 소나무 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부 샘플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적표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앞에가 중부지방이냐 강원지방이냐 그걸 잘 보셔가지고 중부지방 소나무로 보시고 가끔씩 이제 강원도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계셔. 왜냐면 거기는 하층 식생이 단조롭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강원도 하루 재작년에도 강원도 보러 가신 분이 계셨어. 나는 꼭 합격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가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강원지방 소나무로 보셔야 되겠죠. 제적표를. 네, 강원지방 소나무로 보시고 그 제적표에 보면 아마 여러분 보시겠는데 제적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흉고 직경 수고 이렇게 흉고 직경이 6, 8, 10, 12 이렇게 나오고 수고는 뭐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흉고 직경이 6이고 수고가 5일 때 제적이 0.0314 이런 그 제적표가 있어요. 예. 네. 그 보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감독관이 왜 이렇게 2cm 괄약을 해요? 그러면 이 제적표에 2cm 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약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윤척을 재고 흉고 직경을 재는데 그 시험장 갔을 때는 여러분들 그 혼자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 보조 해준가요? 없죠. 예전에는 보조가 있었어요. 지금 없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려 이렇게 예, 딱 멈추거든요. 보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따 해볼 건데 흉고 직경 딱 적고 적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장 가서 하실 때 시험 시간이 아까 몇 분이었더라? 2시간 네, 2시간 반이잖아요. 2시간 반이니까 늦어도 1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돼요. 네, 늦어도 1시간 반. 왜냐면 작성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는 잡으셔야 되거든요.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더 정확히 한다고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간 배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하셔가지고 조사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마친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적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할 때도. 그래서 근데 이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양반들이 몇 센치인지 다 모를 거 아닙니까?
다 알아. 그 사람. 아, 그 시험 끝나고 네. 그 표준지별로 자기들이 또 또 조사해가지고 각각 표준지별로 그 제적을 뽑아 자기들이. 근데 그래가지고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점수를 주고 그게 좀 많이 나오면 점수를 좀 깎고 그렇게 하는 걸로. 들어오면 그렇죠. 예. 점수를 좀 낮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표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 곱하기 20으로 표준지를 설치하거든요. 그럼 여기 나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것 중에 뭐 1번, 그게 15그루가 있단 말이죠. 아니요. 15그루는 더 있는데 그 번호표, 그러니까 예, 번호표. 샘플링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예. 2번. 그러니까 오늘 또 할 건데 번호가 제가 돼 그럼 있어. 원장님 그 편백습이라고 해서 저는 편백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소나무만 다 돼 있는 거네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소나무로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아, 예전에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수정에 맞게 했는데 나무 이렇게 종류 관계없이. 예, 이렇게 번호표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거기에 아, 2번 네. 뭐 8번 그러면 1번에 재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먼저 15그루에 대한 뭐 한다? 흉고 직경을 먼저 잰다. 아, 흉고만 먼저. 그렇죠. 흉고를 먼저 쭉 재시고 예. 첫 번째 흉고 직경을 먼저 잰다. 두 번째 수고 잰다. 왜냐하면 흉고 직경 재고 이렇게 또 20m 가야 되거든요. 아, 가서 또 이렇게 재고 또 흉고 직경 재고 가려면 시간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자리에 표준지에 들어가면 먼저 어떻게 한다? 흉고 직경을 전체 다 재요. 네. 흉고 직경을 다 재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가셔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20m 떨어져서 이제 수고를 재시면 돼요. 그 흉보지 굉장히 1.2m잖아요. 그거 뭐 표시가 돼 있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강화해서. 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 높이를 하면 재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가슴 높이에 재시면 돼요. 그럼 나무가 뭐 갑자기 이렇게 오그라지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럼 저 20m는 자를 주신가요? 줄자를 줘요. 아, 여기서 송곳도 주든가요? 예. 여기다가 그러면 앞에다가 손꼽? 손목 꽂고 송곳 내고 받고 20m 떨어져서 이제 수고를 재시면 되죠. 경사지에서 혹시 위에서 생각하죠? 아니 등고선 방향으로. 그 나무 선상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이게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네.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수고를 잴 때 이제 설명할 건데 등고선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요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네. 등고선 방향으로. 설명드릴 건데. 네. 그래서 아무튼 흉고 직경을 재고 그다음에 수고. 흉고 직경을 이걸로 재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고를 설명을 수고 이제 수고는 그 보시면 순토 경사계, 순토 축고기, 뭐 브루메라이스, 와이제 축고기 뭐 여러 가지 나무 수고 재는 것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순토 경사계나 순토 축고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순토 크리노미터, 순토 하이트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어떻게 재냐면 수고를 윤촉 이렇게 재시면 되고 이걸 설명드려야 되겠다. 윤촉
이 흉고 직경 측정할 때 항상 경사지에서 잽니다. 경사지 높은 쪽에서. 나무가 이렇게 산이니까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잰다? 항상 경사지 위쪽에서. 왜 이렇게 아시겠죠? 나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벨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용하는데 밑에서부터 재버리면 어때요? 땅속으로 파서 안 되겠죠. 결국 이 1.2m, 흉고 1.2m를 기준으로 제적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1.2m겠죠. 1.2m. 그래서 항상 경사지 위쪽에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수간이 흉고 직경 이하에서 분지된 나무는 분지된 나무 하나하나를 모두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나? 여기 없네.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분지가 됐어요. 근데 높이를 어디 높이에서 재라고 했어요? 1.2m. 1.2m에서 재려고 했더니 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각 하나씩 잰다 이거예요. 그런 나무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요. 감독관이 흉고직경 재고했을 때나 수고할 때. 그러니까 보통 흉고직경 재는 방법이나 수고 재는 방법을 물어보거든요. 왜 하나하나 잴까요? 돌체라면 나무가 두 개가 왜 하나하나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고 흉고 이하에서 예를 들면 분지가 될 수도 있는데 흉고 이상에서 보통 이렇게 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 예를 들면 이거는 훨씬 한 뭐 2m나 되겠죠. 근데 1.2m에서 분지됐을 때는 왜 각각 잴까? 별개의 나무로 보나? 네? 별개의 목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별개의 목재로 보냐 이거죠. 흉고가 기준이니까.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1.2m에서 분지된 가지들은 그 가지가 굵겠죠. 네. 그리고 여기 높은 데서는 가지가 얇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무의 제적을 우리가 얻는 게 목적인데 이 안에서 1.2도 아니고 굵은 가지단 말이에요. 굵은 가지. 근데 하나만 재면 어떻게 보면 제적이 좀 과소평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1.2m에서 재는 게 맞겠고요. 각각 한 그릇씩. 두 그릇씩 보는 거죠. 정확한 그렇죠. 지적을 예. 환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흉고 이하에서 분질 때는 각각 재고, 경사지에서 재고, 그 다음에 뿌리가 돌출됐을 때는 이 돌출된 부위 있죠. 여기서부터 당연히 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2에서 재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지금 비대팽창 됐잖아요. 그때는 제일 아래에 하고 요 위에 요구를 더해서 나누기 2. 이게 A, 이게 B로 하면 A 플러스 B를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설명 안 된 것이 있는데 나무가 이런 식으로 산에서 이렇게 똑바로 안 자라고 사선으로 자란 나무가 있어요. 이때는 항상 수간이 어떻게 된다? 직각으로.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수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재면 안 되고 더 많이 나오겠죠. 항상 수간에 직각으로 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두 질문으로 해요. 감독관이.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감독관 하신 분들도 이제 제가 많이 알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감독관 하신 분들이 뭐 기술사 분들이 많이 가시거나 교수님들은 안 가거든요. 그냥 기술사 분들이나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별로 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바쁘고 또 이제 뭐
돈도 그렇게 뭐 자기 말로는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해.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 흉고직경 어떻게 재요? 1.2m 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항상 길게 흉고직경을 쟀을 때는 1.2m에 재는데 뿌리가 돌출될 때는 돌출된 부분을 제외하고 재고 비대팽창됐을 때는 위아래를 더해서 재고 사선으로 자랄 때는 수간의 직각으로 재고 경사지 위쪽에서 재고 분지됐을 때는 1점 각각 재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피곤해. 그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든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야. 자기 지금 피곤한데 그러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라? 한 번에 되죠. 길게 단답형으로.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 어떻게 해줘요? 1.2m 접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단답형으로 물어보시더라도 어떻게 해라? 길게. 예. 포괄적으로 다 그렇죠. 길게. 하나만 물어보세요. 예. 그게 아마 5점인가 될 거예요. 예. 그것도 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한 것보다 이렇게 길게 되면 점수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조금 이제 요령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도 뭐 설명드렸죠. 예. 흉고 직경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고 측정.